내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다. 아이랑 뒹굴며 깍꿍놀이를 하다가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있는 친구였다. 얼마 전에 대리가 된 것 같은데 그새 과장이 되었다며 승진턱을 내겠다고 했다. 시내의 모 음식점으로 6시까지 오라고 했지만 그 시간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데리고 가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마음으로만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에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첫 직장이었던 신문사가 생각났다. 아침마다 각종 일간지를 펴들고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스크랩하던 일, 기사를 쓰고 부장님에게 결제를 받던 일, 성실한 취재원이 되어준 증권사 부장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졌다. 나만 생각하면 되는 자유가 그리워졌다. 승진턱을 내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했다. 결혼 전 너무 짧게 사회생활을 해서 항상 미진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 짧았던 직장생활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로 기억되고 있으니 항상 그때를 그리워할 수밖에.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줄 곳을 찾아 문을 두드려 봐야 하나. 나도 사회에서 버텼으면 지금쯤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어린 생명을 길바닥에 버리고 자아를 찾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 한들 무엇을 할지 알 수도 없었다. 아이는 나만 떨어지면 벼락같이 오려젖히고 나는 아이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남편은 제 할 일의 골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다른 흠 없이 보이는 결혼 생활이 내게는 재난 그 자체였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반면 워킹맘 친구는 전업주부인 내가 부럽다고 했다. 차 떼고 푸 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괜히 온 가족을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완수 과제가 있는데 일에 치여 엄마 노릇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 자괴감에 종종 빠진다고 했다. 집안일과 회사일 둘 다 해내는 것은 체력전이라고도 했다. 하긴 내 저질 체력에 워킹맘으로 얼마나 버텼을까. 길에서 객사하거나 직장에서 과로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가시지는 않았다. 한번 밀려났다고 해서 울타리박 세상은 영원히 포기해야 하나? 더 오래 고립된 섬으로 지내면 경단녀로 영원히 가정의 울타리에 묻히게 될까? 아이들이 다 크고 났을 때를 생각하며 섬뜩했다. 아이가 취학 연령이 되어 시간을 조금이나마 낼 수 있게 되자 직장은 아니더라도 나름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H대학교 대학원 서양사 전공으로 다시 책을 잡았다.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집에서 1시간 반을 운전해 학교에 다녔다. 수업에 참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세미나, 콜로키움 등 빡빡한 일정을 감당해야 했다. 리포트를 내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일도 많았다. 한국사 시간에는 한국 전쟁의 격전지를 지켰던 분의 구술을 받느라 강원도로 현장 실습을 나가기도 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지적 욕구에 불을 지펴주었고 이것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활기가 돌았다. 이쯤에서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점쳐보길 바란다. 석사, 박사 학위를 따서 학계의 자리를 잡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영화나 소설에서는 해피엔딩이 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양학계의 돌풍이라도 일으킬 기상으로 늠름하게 학교에 발을 디뎠는데 박사는커녕 석사 학위도 받지 못하고 공부를 접었다. 내 탓보다 남의 탓으로 시작하는 게 쉬우니 다른 사람 탓부터 해야겠다. 내 아이들이 누구인가?
청기저귀를 떼지 못하도록 엉덩이 발진을 일으킨 녀석들이 아닌가. 외출하려고 하면 열이 펄펄 끓어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던 아이가 아닌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병이 나서 입원을 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쳤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상을 다 얻고 아이를 잃으면 뭐하겠나. 과감히 학교를 때려치웠다. 아이 탓을 했지만 학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었던 게 더 핵심적인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학교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어려운데 아이까지 아프니 때는 이때다 하며 때려치운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학생 주부에서 그냥 주부로 돌아왔다.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은 많은데 이 생각을 현실에 옮길 만큼 인내심도 없고 버틸 뒷심도 없다. 모든 노력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냥 내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에고. 포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휑한 것이냐. 반백년을 살고 보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작고 큰 고난은 이겨냈어야 했다. 누가 아나 그때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학기를 주름잡는 대학자가 되어 있을지. 전념할 일에 윤곽이 뚜렷해져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같은 원초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얻어지는 게 있을까? 정체성 혼란을 겪지는 않는 대신 다른 것을 희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잃는 것은 생각지 않고 얻을 것만 따지는 것은 바보짓이다. 인생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지.